반갑습니다. 박상기 항해기초 박상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적도좌표계와 북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적도좌표계, 북극성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렵게 배웠던 지평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평좌표계는 어떤 기준으로 별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관측자 중심으로 그 별의 좌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관측자가 봤을 때 저 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이 너무 이뻐서 옆에 친구한테 설명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저기 봐봐. 저 별 저기 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의 정확하게 그 별을 어떤 것인지 옆에 친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좌표가 뭐였죠, 여러분?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라고 하면, 자, 이 X축이 되는 좌표는 뭐였습니까? 방위라고 했었죠. 이 방위는 북점을 기준으로 0도에서 360도까지 와, 그리고 이 Y축은 뭐라고 했죠? 고도라고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우리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별의 위치를 설명해 볼까요? 옆에 친구한테 저기 별을 봐. 저기가 어딘데? 나침반을 보면서 방위 65도에 고도 035도의 위치에 있는 저 별을 봐 라고 하면 옆에 친구도 방위 065도 고도 35도 저 별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죠. 지평좌표계에서 나오는 X축 이 방위값은요 지구에서 등장하는 방위와 같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들 때도 나침반을 본다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 북극성 할 때도 공부하겠지만 그 지평좌표계라는 것은 관측자 중심으로 좌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적도좌표계와 북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적도좌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구를 그렸습니다. 우리 지평좌표계를 배웠는데 왜 또 적도좌표계를 또 배워? 지구에는 위도와 경도 이렇게 좌표계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천구는 두 개나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 지평좌표계라는 것은요 관측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좌표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좌표가 제각기 다르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지구는 자전한다. 그래서 생기는 것 무엇? 네, 천체의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체의 일주운동 때문에 관측자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매 시간 별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관측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면 지축을 기준으로 한번 좌표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별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적도좌표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위쪽 아래쪽을 이어주는 것 지축의 연장선이고 이 지축의 연장선이 북쪽 방향에서 천구가 만나는 점을 천의 북극, 천의 남극이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천의 북극과 천의 남극의 같은 거리의 점들의 합은 적도죠. 근데 어떤 적도? 네, 천구의 적도, 천의 적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황도 있죠. 황도는 뭐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보면 천구상에서
이 태양이란 녀석이 별들을 가르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 태양의 겉보기 운동, 그 궤적을 황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황도의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천의 적도에서 이 황도가 가장 멀어진 거리 지점을 우리는 지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지점 중에 적도 위 23.5도는 하지점이라고 했고요. 적도 아래 23.5도는 동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면서 이 태양 궤도가 천의 적도와 교차할 때 그 지점을 우리는 분점이라고 했는데, 아래에서 위쪽을 향하여 교차할 때는 이때를 우리는 춘분점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이때를 우리는 추분점이라고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지평적표계에서는 천정과 천저를 통과하는 천의 대권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수직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적도좌표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훨씬 쉽습니다. 적도좌표계에서 천의 북극과 천의 남극을 지나는 천의 대권을 우리는 천의 자오선이라고 해요. 지구에서 자오선의 의미는 뭐였죠? 지구상의 북극과 지구의 남극을 지나는 대권이었는데, 이 천의 자오선은 천의 북극과 천의 남극을 지나는 대권이구나. 그런데 이 천의 자오선이라고만 돼 있으면 참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천의 자오선과 같은 뜻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천의 자오선은 또 시간권, 시간권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권은 또 같은 말이 또 있어요. 줄여서 이 시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모두 계속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모두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서 거등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거등권의 정의는 뭐였죠? 다들 잘 외우고 있네요. 거등권은 적도와 평행한 소권이라고 했어요. 거등권이라는 용어가 이 청구상에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냐면 등저기권이라고 해요. 자, 전혀 새로운 단어죠. 등저위권. 나중에 오늘 좌표를 배우고 나면 이해할 겁니다. 이제부터 천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적도좌표계에서 어떻게 표시할까? 자, 먼저 Y축. 우리 지구상에서 Y축이 뭐였죠? 위도였죠. 그 위도에 대응하는 게 바로 적위라는 겁니다. 적위. 적도좌표계의 위도,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적위. 이 적위는 영어로 또는 약자로도 알아야 돼요. declaration이라는 건데, declaration은 꼭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위와 declaration, DC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Y축은 이제 알게 됐어요. Y는 이 적위로 표시하는구나. 그러면 이 적위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0도에서 90도까지 표시하겠죠. 자, 이제 X축인데, 이 적도좌표계에서는요, 이 X축이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준점이 다양하고 기준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춘문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만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경도와 대칭되는 적경이에요. 네, 적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RA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많이 안 써요. 그런데 많이 쓰는 게 뭐냐? 이 적경과 같은 값인 항성시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성시각. 약자는 SHA. 자, 이 적경은 뭐다? 항성시각이구나.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X축 첫 번째 X축 알게 됐죠? 항성시각. 적경. 자, 이 항성시각은 춘문점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해서 공도에서 360도까지 표시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지구상의 경도에 대응하는 것이 적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경도 기준은 어디였습니까? 지구에서는 춘문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자, 지구에서 이 경도의 기준선은 바로 본토 좌우선, 그린위치 좌우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경도와 대응이 안 돼서 한번 지구의 본토 좌우선을 이 천구상에 무한히 연장시켜서 천구상에 표시해봤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게 뭐다? 본초 좌우선. 자 이게 본초 좌우선을 여기 표시했고요. 그렇다면 이 본초 좌우선과 한 별을 지나는 식권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만큼을 본초 시각이라고 해요. 이 본초 시각은 영어로 GHA라고 하고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X축을 찾았죠. 두 번째 X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본초 좌우선, 지구상의 본초 좌우선을 무한히 연장시킨 천의 본초 좌우선. 자,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항성의 식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 이것을 바로 본초 시각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것도 영도에서 36도까지 나오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천의 좌우선이라고 하면 식권이었죠. 관측자를 지나는 식권이 이 별과 이루는 각도. 그것이 세 번째예요.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식권과 이 별을 지나는 식권이 이루는 각을 지방시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LHA라고 합니다. 이렇게 X축은 3개나 나왔어요. 항성시각, 본초시각, 지방시각. 각각이 어떤 게 다르다? 결국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똑같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달랐다? 네, 기준선이 달랐다. 항성시각의 기준선은 이 춘문점을 지나는 식권이 기준선이 되었고, 이 본초시각의 기준선은 본초 좌우선, 본초 식권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이 지나는 식권까지 이루는 각도를 본초 시각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관측자를 지나는 천의 좌우선, 그러니까 관측자를 지나는 식권이 별을 지나는 식권과 이루는 각을 지방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은 간단했어요. 적위라는 것만 나왔죠. 여기서 개념을 하나 더 잡을게요. 어떤 것이냐면 저번에 지평 접촉이 할 때도 이 극에서의 거리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천정에서 별까지 지평좌표계에서 길이를 뭐라고 했죠? 네, 정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적도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천의 북극과 별까지 극에서 이루는 각을 극거라고 합니다. 이만큼을 극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거랑 적이 더하면 무조건 90이겠죠? 정거랑 그 다음 고도 더해도 90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도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자, 적도좌표계 간단하게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적도좌표계의 기준은 뭐다? 지축이다. 지축의 위쪽 끝은 북극, 아래쪽 끝은 남극, 천의 북극, 천의 남극, 같은 거리에 있는 것 천의 적도, 그리고 별이 떠있는 위치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위도에 대응되는 것이 적위, 그리고 지구상의 경도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 적경이라고 했었죠. 이 적경은 항성시각이라고도 했었고, 적경의 기준선은 춘분점을 지나는 천의 식권이 기준선이었어요. 자, 그렇게 표시했고, 그런데 이 기준선은 지구상의 기준선과 달랐다. 그렇죠? 자, 달랐던 걸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본초 좌우선 그려서 보자. 그래서 이 천의 본초 좌우선과 항성이 이루는 그 각도를 한번 봐보자 했더니 그것은 본초 시각이라고 했고요. 자, 다음으로 관측자 기준,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식권이 천체를 지나는 식권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지방시각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다시 등적일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만큼을 적이라고 했어요. 등, 같다, 같을 등자, 같은 적위의 권, 동그라미 해서 등적이권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적위의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등적이권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극에서부터 거리, 극거. 모두 적도좌표계 오히려 지평좌표계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 148페이지 그림 5-26 적도면도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적도좌표계에는 X축의 기준이 너무 많구나. 항성시각, 본초시각, 지방시각 이런 게 있더라. 각각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M은 관측자를 지나는 천의 식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R은 춘분점을 지나는 천의 식권, 그 다음 G는 본초 좌우선, 천의 본초 좌우선에 해당됩니다. 이 적도면도라는 것은요, 방향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남극에서 바라본 적도면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지가 않아요. 자, 먼저 우리 춘분점에서 이 별을 지나는 식권까지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했었죠? 네, 적경입니다. 적경은 뭐라고요? 항성시각, 영어로 SHA. 두 번째, 본초 좌우선을 지나는 식권과 별을 지나는 식권이 이루는 각은 본초시각 GHA라고 했고요. 그 다음 관측자를 지나는 식권과 별을 지나는 식권이 이루는 각을 LHA 지방시각. 네, 지방시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서 G가 뭔지, R이 뭔지, M이 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선생님이 말한 그림을 그대로 보면서 말한 부분만 제대로 짚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북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북극성,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북극성이 뭔지 정확히 모르죠. 북극성은 우리 천구의 북극에 떠 있다고 북극성입니다. 예,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거 아니죠. 천구의 북극에 떠 있는 별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별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만일 북극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북극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 북극성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 돌은 일주운동 하겠죠. 나머지 별들 일주운동해도 가운데 있는 북극성은 이 천의 북극과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부가적인 이야기였고, 다시 북극성은 뭐냐면 천의 북극에 떠 있는 별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북극성에 대해서 왜 따로 이야기하냐? 이 북극성이 하는 기능 때문인데요. 먼저 선생님이 관측자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관측자 여기 있으면 우리 지금은 우리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림 그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평선 혹은 수평선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극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북점이야, 이렇게 설명했었죠. 천체의 일주운동을 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천의 북극에서 내리는 건데, 이 천의 북극이 어디? 지구상에서, 다시 북극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구상에서 천의 북극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침반이 없어도 이 북극성을 찾으면 그 방향이 어디다? 북쪽이다. 선생님이 북점을 기준으로 한 방위, 그 공도, 북점을 기준으로 공도부터 360도까지 측정하는 것이 방위라고 했고, 그 방위는 지구상의 방위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북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나침반이 돼준다 이 말이겠죠? 북점을 000도로 하는, 그리고 그 말은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죠. 지구의 북극을 지나는 이 좌우선이고, 여기가 좌우선의 위쪽 끝은 북쪽이죠. 그럼 관측자가 여기 있을 때, 관측자가 북반구에 있을 때 이 북극성을 찾으면 북극성의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다? 아, 북이구나. 거의 진북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반대쪽에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의 북극은, 다시 이렇게 되면 수평선을 새로 그려야 되죠. 파란색으로.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관측자 기준에서 북쪽은 여기 있죠. 북극성은, 관측자 기준에서 북극성은 여기 있죠. 북극성에서 그 북극성 방향으로 그대로 수평선으로 끝으로 내린 것이 북점이라고 했죠. 이 북점은 지구상에서 말하는 북쪽이랑 같다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우리 관측자가 있을 때 북점은 여기 존재하고, 이 북점을 가리키는 곳은요, 지구의 북극이랑 같잖아요, 방향이. 그쵸?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북극성의 첫 번째 역할 뭐죠? 북쪽을 알려준다. 즉,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거죠.
관측자는 마찬가지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지구를 굉장히 크게 그렸고요. 실제로 천구의 반지름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저으로 나타낸다. 여기서는 작게 그렸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측자와 관측자의 수평선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 관측자 머리 위를 지나는 천정과 천저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세히 보면 여기서 관측자의 머리 위 천정, 관측자의 발 아래 천정. 자, 이 두 개가 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돋보기로 봤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관측자의 위도는 몇 도이죠, 여기서? 대략 한 45도 정도 돼 보이는데, 관측자의 위도는,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의 위도는 여기가 적도기 때문에 적도에서 이루는 각 이만큼이죠. 그렇죠? 적도에서 관측자가 있는 데까지 이루는 각.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우리의 위도가 돼요. 봅시다. 천의 북극과 천의 적도가 이루는 각도는 90도니까 여기는 90도 빼기 위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측자가 천의 북극을 바라봤을 때 수평선에서부터 별이 떠있는 지점까지 그 Y축을 우리는 고도라고 했습니다. 이 천의 북극이 몇 도 고도 위에 수평선에서부터 이루는 각도를 고도, 이만큼을 고도라고 했어요. H. 이 그림에서 그리면 여기가 뭐다? 고도 H다. 다시 볼게요. 이 천정을 그은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선은 합이 90도이죠? 직각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네요. 고도 H에 90도 더하기 빼기 이 값이 90도래. 직각이니까 이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양변에 일단 90 있으니까 양변에 90을 빼줄게요. 그렇게 되면 H 고도 빼기 위도는 0이야.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 북극성의 기능은 북쪽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의 위도를 알려주는 기능도 해요. 어떻게? 수평선에서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하면 우리 위도가 나오네. 이렇게요. 지구상의 위도를 알려준다. 자, 물론 이 북극성은 천의 북극에 떠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보이겠죠. 남반구 가면 항상 수평선 아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자, 그래도 우리가 주로 항해하는 지역이 북쪽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알 수도 있고 지구상의 위도도 알려주네. 이렇게 북극성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과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첫 시간에 스타워크2라는 앱을 여러분들께 다운받으라고 했어요. 그 스타워크 앱을 통해서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힌트는 작은 봉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적도 좌표계와 그리고 적도면도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이 북극성까지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